올해도 일본 시마네 현에서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부 고위 인사까지 참석한 이 자리에서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는데요. 이런 일본의 태도를 북한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북한의 일본 비난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이러면서 북한은 아베 총리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도 사실상 무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클로즈업 북한에선 북한과 일본 사이의 외교 관계 정리했습니다. 무릉도와 우산도에는 금부처 한 쌍이 있으니 이는 해동의 보물로서 이 금부처를 모시면 강토는 후손만대의 영원 보존되리라. 지난 2월 24일 북한 조선중앙TV에선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한 편이 방영됐다. 2004년 작품 피 묻은 약패다. 오냐! 그렇구나. 2005년 남한의 영화제 개막작으로도 소개된 이 영화는 독도를 지키는 고려시대 삼형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야! 오전이 죽이라! 외구에게 독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고려인들의 싸움이 시작되고 삼형제의 아버지는 독도의 오랜 징표를 숨기기 위해 끝내 목숨을 바친다.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주인공은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해 다시 한번 외적에 맞선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의 이 땅에서 이놈들이 불안데 뭘 한 개라도 감히 건드린다면 우린 천추만대를 이어가면서 이놈들을 징벌할 것이다. 영화에서 주목할 점은 독도 영유권 문제로 한일 관계가 극도로 냉각됐던 시기 시대의 설정을 과거 고려시대에 두고 남과 북을 하나로 이끌었다는 점과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남과 북의 공동기조를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의 땅이다. 북한 매체는 방송 논평을 통해서도 일본의 독도 소유권 주장을 높은 수위로 비난하고 있다. 이 구구 보수 깡패들을 비롯한 어준이 떠준이들이 연일 무리로 몰려들어서 이 독도가 저들 따위라고 고화되면서 주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공인된 조선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가 결코 저들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 밖에도 다큐멘터리 형식의 기록영화, 특집 프로그램들을 통해 강점기 일본의 만행을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다. 여기에 전후 보상에 대해 어떠한 결론도 내지 않은 북일 관계에서 북한 당국이 반성과 사죄를 강조함으로써 도덕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전후체제의 결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쟁 상태에 있었던 국가들과 이제 배상금 지급이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는데 북한하고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최근에 북한에서 노동신문에서 이제 일본에 대한 강력한 비난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향후에 있을 북일 대화 혹은 국교 정상화까지 염두에 두고 하나의 카드로서 지금 강력한 비난을 계속하고 있다고 봅니다.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북일 수교 협상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수교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다. 그러나 2000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됐고 고이즈미 당시 총리는 임기 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북한 역시 일본과의 수교 협상을 통해 일본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을 전환시키고 과거사에 대한 보상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역사적인 북일 정상회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마침내 북일 두 정상이 평양에서 만났다. 일본은 과거사 보상과 국교 정상화 회담을 약속했고 통렬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다.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 약속과 함께 납치자 문제를 시인했다. 同委員長は過去に北朝鮮の関係者が行ったことを率直に認め、遺憾なことでありお詫びすると述べました。 이후 북한에 납치됐던 일본인 5명이 24년 만에 귀국해 가족과 재회하면서 북일 수교 회담도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다. 皆さん会えて嬉しいで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皆様に本当にいろいろとご心配をおかけしました。両親の元気な姿を見て本当に嬉しい限りです。平壌宣言の精神にのっとって国交正常化にできるだけ早く道筋を作りたいと。 그러나 순탄할 것 같던 북일 관계에 신뢰가 깨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라고 건네준 유골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요코다 메구미 사건이다. 先方の調査が真実でなかったと、こういうことを 북한에 대한 일본 내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납치 피해자 가족과 지원단체는 대북 경제 제재를 강력히 요구했다. ここまでして私たち家族を、そして日本人を馬鹿にするということは、一人一人の国民が絶対に許してはならないと。 악화된 여론에 뒤이어 터진 북한의 1차 핵실험까지 북일 관계는 더 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얼어붙기 시작했다. 핵과 미사일은 일본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하는 현실적인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만약 일본의 대북 지원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전용된다면 이것은 일본 국민들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납치자 문제와 핵과 미사일 문제의 해결이라는 중대한 과제가 북일 수교에 따른 경제적 배상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집권한 아베 신조 총리. 아베 총리는 기존의 대북 강경 노선을 고집하는 것은 물론 침략의 역사마저 부정하는 극단적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 侵略という定義についてはこれは学会的にもですね、国際的にもこれ定まっていないと言ってもいいんだろうと思うわけでございますし。 2015년 전후 70년 담화에선 침략 행위에 대한 반성도 과거형에 그쳤고 역사에 대한 사죄가 미래 세대까지 이어져선 안 된다는 발언으로 국제사회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先の世代の子供たちに謝罪を続ける宿命を背負わせてはなりません. 당시 북한 당국도 아베 일본 총리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담화를 발표한 아베는 패전국의 수장으로서 지수골인 멀거리 아니라 마치 대가리를 쳐들고 혀를 날름거리며 독을 내뿜는 일본산 독사 그대로였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아베 총리가 부당성을 주장했을 때도 북한 당국은 과거 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파렴치한 망동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지난해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도 북한은 일본이 갈수록 오만방자하게 놀아나고 있다는 해설을 노동신문에 실었다. 그러면서 일본이 자신들의 죄악은 인정하지 않고 사죄와 배상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엔 북일 관계에 있어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배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평가다. 북한 입장에서는 현금을 통한 직접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65년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았던 경제교섭 자금을 벤치마킹하는 것이죠. 북한은 향후에도 일본에 대한 비난을 압박하면서 자신에 대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고 향후 북일 수교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받으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납치자 문제 논의가 먼저라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던 아베 총리는 2018년 돌연 북한에 대화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相互不信の殻を破り、次は私自身が金正恩委員長と直接向き合い、あらゆるチャンスを逃すことなく果断に行動いたします。
2019년 시정연설에서도 아베 총리는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여기엔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이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을 거란 분석이다. 지금 현재 아베 정부는 핵과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정부에 의존하고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우선적인 것은 역시 북미 관계의 개선 속에서 핵과 미사일이 우선 해결돼야 된다. 아베 총리는 올해 시정연설에서도 북일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정작 북한은 이에 묵묵부답으로 응할 뿐 아니라 일본의 부도덕한 행위들을 꼬집고 나섰다. 최근 방사성 오물로 지구를 오염시키려는 일본의 행태가 세계를 격분시키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하려는 것은 물론 올림픽 경기장 내 무길기 반입을 허용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선 것이다. 장기화되는 북미 교착 상태와 마찬가지로 그 어떤 접점도 찾아보기 힘든 북일 관계. 그러나 한반도와 주변 국가의 안정을 위해선 북미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북일 관계라는 분석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주변국의 협력, 그중에서도 일본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북일 간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가 역시 개선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조하에 북한과의 대화로 나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일 간의 최근에 그 악화되었던 갈등 문제에 대한 해결이 추후에 북일 관계 개선에서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앞으로의 북일 관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된 후 18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북한과 일본. 양국이 주장하는 반성과 사죄, 배상의 협상도 이제는 진정한 평화 안착이라는 테이블 위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